기존에 롤러 페인팅 할 때 이거 자루가 하나고 여기다 두 개를 끼울 수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두 개나 세 개 여러 개를 끼울 수 있게 하는 롤러 페인팅 하시면 되기술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묻혀서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이런 붓 같은 것도 자루는 하나고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해라고 금방금방 이렇게 많이 묻혀서 할 수 있는 이런 붓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붓 같은 것을 단순히 이렇게 대는 멀쩡하니까 꽂아가지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빗자루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빗자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빗자루가 아닌데, 그러니까 빗자루 이렇게 야외형 빗자루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자루는 멀쩡하면 그것을 갖다 돌려서 끼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만 교체를 하면 될 텐데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물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구조 이런 부분이 지금 밖에 놔두면은 이게 사가요. 햇빛에 삭는 문제가 있어서 잘 이렇게 오래 못 쓰게 되는데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모든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합성섬유 나일론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섬유 계통 또는 아크릴 계통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카본 소재 탄소섬유에도 들어가는데요. 천에도 들어갑니다. 모든 실에는 다 들어요. 비단실 그다음에 면실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제품이 오래 갑니다. 모든 플라스틱 종류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거나 철사나 철근 또 그다음에 고무 제품 이렇게 인조 피형 이런 데도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자전거 타이어도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뭐 플라스틱 창문에도 들어가고 유리창에도 들어가고 타일 두 개도 들어가는데요.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데 이런 구리 코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식이 잘 안 돼요. 구리 코일 알루미늄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전기선, 통신선 또는 기타 모든 어떤 이런 절연 트레이 테이프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전기선, 통신선, 광소매선에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자동차 철판, 자동차 페인트 같은데 그림 물감, 페인트, 인쇄 잉크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과 윤활제, 불소 원샷에서도 이거 넣지 마세요. 유리석용 같은 옛사람 유리막 같은 예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마 페인트가 됐든 그렇게 노루 페인트가 됐든 KCC가 됐든 페인트에 이걸 넣어서 제조. 저도 그림 물감 100% 넣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색이 틀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엔진 오일 윤활제 그다음 올스테인, 방청제 같은 데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철판 같은 데 가스관, 가스탱크, PVC 이런 PVC 모든 파이프에도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틀려집니다. 그물 같은 구조에서도 삭잖아요. 오래 있으면 그물 이렇게 소금기를 삭는데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이 틀려져요. 오래 갑니다. 자동차 철판이라든지 비행체 어떤 철판, 비행체 금속 구조, 배 철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에 강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기타의 철사나 철근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서 하는 페인트 자체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좀 부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튼튼한 뼈대 역할을 좀 해주는데 이 철근 대신 무게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철사나 철망 이런 것 같은 것을 유리석용 코팅 내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코팅을 하거나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그래서 대나무 밭 뿌리 구조를 넣어주면 이렇게 가로세로 가로세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철사망, 철망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안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강하게 이어주는 이런 내진 구조를 갖추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소재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양이 어떻게 어떤 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개 코팅을 햇빛에 갈변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를
두껍게 들어가지 않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뭐 유연하거나 아니면 딱딱하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타일로 만들어주거나 벽체로 만들어주거나 식탁판으로 만들어주거나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구도 제작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플라스틱 창문과 모두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산업용 소재로 이와 같은 방문도 제작할 수 있고요. 산업용 소재로 되게 탁월한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닥에다 그냥 깔아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에폭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뭐 반짝이라든지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셀로판지라는 색깔을 그런 걸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용 코팅돼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곰팡이 살균한 살균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배풀에다가 그 어떤 그 목공본들을 결합해서 보건배풀에다가 건축용 실리콘을 결합한 거기다가 곰팡이 액상제제를 살균제를 넣을 수 있고 그런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결합해주면 되게 효과가 탁월한데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라든지 장판 같은 거 단열 벽지 사이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주면 보다 단열이 잘 됩니다. 비닐 같은 거, 구조형 알레브링 같은 거, 그 다음에 벽지나 장판 같은 데도 에폭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플라스틱 창문과 플라스틱 창문,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비투과열을 좋게 하거나 홈을 파서 유리창과 그 플라스틱을 접합시킬 때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고요.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그 어떤 뭐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타이어들, 자전거 타이어 이런 것들도 홈을 파서 접합시킵니다. 나노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고무 제품들,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들, 금속 제품들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그 종이 박스를 골판지를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홈을 이제 여러 겹으로 파셔도 되고 사실상 골판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종이 박스를 제조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골판지도 이와 같이 홈을 파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주거나 뭐 신발 밑창 이런 신발 밑창 깔창에도 됩니다. 이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구조는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는데요. 타이밍 벨트와 이렇게 뭐 타이밍 벨트 접합할 때 뭐 나노 구조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인조 가죽 피어 산업상에 수십만 군데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원천 기술은 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어떤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조가죽, 피어 이런 데도 천연가죽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오래 갑니다. 제품이 플라스틱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빗자루 같은 것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빗자루나 이런 부분들 야외에 놔두면 부식이 잘 그물 같은 구조에도 그래서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구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것을 차로 되는 멀쩡한데 이것을 교체를 딱 끼워서 교체하거나 돌려서 교체하거나 이런 제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어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거기 들어가는 구리 코일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텅스텐 부분을 약간 얇게 만들어주거나 열이 축적되지 않게 텅스텐 구리 압금으로 하시면 열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그 홈을 파서 나노 구조가 됐던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고요. 이것은 카본 소재에도 쓰고 펠리클 구조에도 쓰게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산업상에 아마 쓰일 때가 고무 매트 같은 뭐 이렇게
고주파 제품들 이렇게 그 물로용 이런 고무보트나 산업용 그 군사용으로도 이 들어갈 때 배 같은 데 쓰일 때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이 사방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상에 수십만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시 장갑, 프라시 장갑, 유리창을 결합시킬 때도 씁니다. 유리창이 안쪽에 있고 프라시장이 겉에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석상에 유리창은 깨기가 쉽고 프라시장은 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털리는 걸 보고 이걸 했더니 YTN에 이걸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자,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 후로부터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뭐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 쪽이다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말씀을 드려요. 프라시 창문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아크릴 제품이었다가도 합성소매 비트가 90%짜리를 결합시켜 새로운 아크릴 만들었는데 좀 잘 깨지죠. 아크릴이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크릴 제품을 약간 투명하게 예뻤던 이렇게 아주 얇게 합성소매 나일론이라든지 합성소매 다른 계통이 좀 투명하게 들어서 아크릴 제품을 결합해서 잘 안 깨지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소매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소매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합성소매 다른 계통으로도 기존 아크릴을 대신하여서 만드시거나 유리소경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 같은데 안에 안쪽에 금속 어떤 뼈대가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알갱이 구조로 이렇게 어떤 가루나 입자 구조로 합성소매 나일론 구조가 들어가거나 다 다른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카본 소재를 튼튼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에도 유리소경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기타 모든 합성소매 나일론이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든 MDF 소재 건축용 그 가구 만들 때 쓰는 곰팡이 살균하는 그런 액상 재질을 넣어서 하면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이런 이렇게 기존에 나무 하이그로시가 됐든 MDF가 됐든 뭐 나무 소재다 그러면 거기다가 투명 플라스틱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잘 깨지지 않게 어떤 유연하거나 푹신하거나 딱딱하거나 잘 깨지지 않게끔 그것을 결합시켜 갖고 제품을 만드시면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안에다가 에폭시를 집어넣어줘도 되고 그와 같이 해서 뭐 그 나무 무늬를 집어넣거나 대리석 무늬를 집어넣거나 깔끔하잖아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단 같은 데도 이런 것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계단을 깨끗하게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에다 붙여가지고 뭐 피스를 하든 어쨌든 간에 계단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기다 뭐 대리석 무늬를 넣어줘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벽체로도 만들어도 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준다는 거죠. 푹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식탁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에폭시를 집어넣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안에 뭐 다른 다양한 것이 들어가도 되죠. 에폭시만 집어넣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리석 무늬를 넣어주고 하이그로시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색깔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투명 플라스판 사이에 다양한 나무 원목 무늬를 넣어줘도 되고 원목 무늬를 넣어줘도 되고 다양한 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타일과 벽체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로도 방문 제작에도 괜찮겠잖아요. 네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식탁판으로 사용해도 되고 PVC나 이런데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식탁판에 투명 매트로서 이렇게 여러 개 코팅을 주면은 더 좋은데요. 국물이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서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게 휘죠. 휘니까 이거를 그러면 PVC 매트이긴 한데 투명 플라스틱 판사에 PVC 매트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면 훨씬 더 그 식탁판으로서 좋을 텐데요. 가공은 뭐 거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PVC 매트인데 어떤 투명 매트인데 거기다 김치 국물 같은 것이 안에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정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면 딱 이렇게 그물 같은 게 잘 안 들어와요. 비닐 같은 데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천 같은 합성소면 실이나 모든 실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수도 부품들, 배 부품, 항공기 부품, 산업용 모든 부품들에게 이런 고무줄도 그렇고 이런 고무줄에도 사용합니다. 밧줄에도 그렇고 금속 밧줄에도 사용합니다. 중공업에 쓰는 금속 밧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거나 못 같은데 못이 있잖아요. 못이 부식되잖아요. 그 못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비트 드릴의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을 끝에다가 좀 많이 주시면 잘 파고들어요. 땅을 파고들거나 어떤 파고드는 모든 전동 공구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주는데 한포 같은데 이게 그 어떤 포신, 총신 이런데 한포 같은데 내부 구조에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항속거리가 좀 사정거리가 늘어나는데요.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한포나 표추천 포신이나 총신을 만들고요. 약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에 대해서 펌프 포신이 있다면 밴딩 구조라도 좋은 링 구조를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은 권리가 나갑니다. 이 포신이나 총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진 엔진 같은데 연소실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연소실, 비행체 연소실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라든지 모든 회전축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해서 링식으로라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회전력이 굉장히 더해지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넣어줘도 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속기다 그러면 이렇게 변속기가 아래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밴딩식의 톱니 바퀴를 하나 줘요. 밴딩식의 톱니 바퀴 주고 밴딩으로 딱 붙여서 이 회전축과 들어가서 톱니바퀴가 있고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밑에도 동일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 회전력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또는 여기다가 밴딩식에 밴드 딱 달라붙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여기다가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이렇게 원통형의 것을 갖다가 넣어주면 이것이 뭐 헬리콥터 회전축, 배 회전축이라든지 모든 회전축 돌려주는데 강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보울링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이렇게 어떤 비스듬히 돌잖아요. 무게 겉으로는 굳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이제 모든 볼 베어링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게 회전이 잘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볼 베어링과 이런데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어떤 체인을 윗면보다 좀 넓게 만들어주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잘 벗겨지지도 않고 잘 도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 체인을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있는 체인이 있는 이런 체인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고 안에 사람이 앉는 안장이 있고 밑에다가 바퀴를 두 개를 뭐 옆에다가 좀 그렇죠. 약간 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 앞뒤로 바퀴와 바퀴 사이에 어떤 바퀴를 하나만 둔데 두 개를 둔지 해서 잘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체중을 받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약간의 스프링도 들 수도 있겠죠. 하려면 없어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안장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하면 되게 안장이 좋은데요. 자동차 의자 같은 데 사용하거나 소파, 침대 이런 데 사용하거나 병원용 야전 침대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밀도 탄력형 같은 유사한 소재면 괜찮아요.
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불 만들 때 천구름섬, 천구름섬, 천구름섬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 옷 같은 데 그럼 되게 따뜻하거든요. 침낭 만들 때도 되고 뭐 그래서 구름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어도 돼요. 이런 원리로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안에다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이런 것도 그래서 열이나 체온을 반사복사하는 그런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불 안쪽에다가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갖고 좀 따뜻하게 하는 기도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에어 이불, 이불이긴 이불인데 에어 이불이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불 역할을 하도록 에어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에어 이불 만드시거나 에어 옷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떻게 뭐 군에 같은 데는 판초에를 대신해 가지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어줘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오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에어창 한 겹, 두 겹, 세 겹, 몇 겹으로 해가지고 두 겹을 해도 괜찮죠. 에어창도 한 겹도 괜찮아요.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서 창으로 만들어 단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커튼도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그 건물 이렇게 현관문이 이렇게 문 드나들 때도 거기다 에어를 이렇게 에어 커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나들 훨씬 방안이 잘 되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옆에 벽면에다 붙여도 되고 텐트에다가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어떤 이제 붙이는 이런 에어 텐트가 있을 수 있고 붙여가지고 한 겹 두 겹 될 수도 있고 가축 축사 같은데도 한 겹 두 겹 돼가지고 축사를 방안한다든지 비닐하우스에다가 쓸 수 있고 비닐하우스 내부용 외부용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어 침낭 에어를 갖다 군용이라든지 이렇게 등성에 딱 척척 집어넣으면 한 겹 두 겹을 뽕당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천과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어 텐트 1인용 2인용 슉슉 집어넣으면 그냥 뽕당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같은데 잘 때도 있거든요. 참 좋은데. 또 집안에서도 방안 구조로 괜찮지 않아요? 뭐 열고 닫고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이든 지퍼 방식이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를 벽체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넣어서 그래서 방안 구조를 만드시면 가축 축사도 되고 그다음에 뭐 동물용 옷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널널하면 괜찮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불 안에 전기요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모노륨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모노륨을 이렇게 전기요를 바닥재가 모노륨이잖아요. 이거를 산에다 이게 전기요를 넣을 수 있고 다시 고장나면 다시 뺄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요나 전기장판 밑에다가 야외용 어떤 매트를 집어넣어서 뭐또 발포 매트 같은 이런 거 기타 쿠션을 넣어서 전기요나 전기장판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카페트 같은 데도 괜찮고요. 카페트나 러그 이런 데다가도 쿠션 있는 카페트 이런 러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카페트가 푹신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카페트 러그에도 이렇게 에어 쿠션이 있는 에어 뭐 카페트 러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라든지 기존의 컴퓨터 의자가 있는데 이거를 프레임은 이렇게 멀쩡한데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쿠션만 교체할 수 있는 자동차 의자, 어떤 컴퓨터 의자, 기존의 모드 의자인데 프레임은 괜찮으니까 쿠션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거 사업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파도 기존의 어떤 프레임은 괜찮아 뭐 이렇게 등받이 또는 소파라든지 바닥 같은 거를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쿠션은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보다 컬러풀하거나 보다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소파를 쿠션만 교체하는 교체 사업을 벌이시거나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 의자가 됐든 어떤 자동차 의자가 됐든 모두 의자 종류 또는 소파에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슉슉 집어넣어서 침대 같은데 그래서 쿠션을 만들어내거나 병원용 야전 침대 또는 군용 어떤 야전 침대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여러 겹을 해서 쿠션을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야외형 어떤 발포 매트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쿠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 자동차용 호루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되 안쪽에 햇빛을 삭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는 거죠. 군용 판초 위에다가 안에다 비닐을 넣어줘가지고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게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 모든 비닐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삭지 않게. 그래서 방수를 또 뭐 텐트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구조형 알루미늄 립을 넣어주거나 기타 단열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열재를 넣어서 텐트 만드시면 저기서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비닐이 이제 제일 싸고요. 차 호루 있잖아요. 이 화물차 호루 같은 게 적재할 때 기타 야적할 때 이렇게 그 호루를 쓰시는데요. 거기다가도 비닐을 넣어서 하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거기다 비닐 자체에다가도 햇빛 같은 거 삭지 않게 그 제품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고지하거나 여러 개 코팅을 줍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아연 강판에다가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이제 두툼한 부분을 이조 넣어서 세게 만들어시고 눈 같은 거 잘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이런 거. 그다음 이런데 도라이버도 이렇게 약간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도라이버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전구를 달아놔가지고 돌릴 때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게 부착, 그래서 전구 같은 것이 이게 달려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후레쉬 같은 거 작은 게 그러면 딱 볼 때 좋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든 이런 아까 이런 데다 회전수를 끝에다가 많이 주면 제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모든 낭파는 도구에 전동 공구에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드릴 비트도 이거 쓰시면 모든 나사 구조에도 동일해. 이거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줍니다. 석고보드 플라스틱과 어떤 금속 구조의 석고보드 못 그러니까 나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데다가도 십자 일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약간 두텁게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잘 잠기고 잘 풀러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목 같은 구조에도 녹슬지 않도록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는데 모든 금속 구조, 철사, 철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볼트의 회전 간격이 똑같은데요. 회전 간격을 윗면으로 갈수록 잠그는 부분 넓게 만들어주면 잘 안 풀러져요. 이 볼트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볼트 너트 할 때 회전 간격을 약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해서 딱 잠기게 만드는 구조도 있을 수 있거나 여기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딱딱 잠그고 열 때도 탁탁 열고 잘 안 열리게 됩니다. 수도 체결 부품에는 이 나사선 들어가거나 기타 나사선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그 싱크대 밑에 보면 수도 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플라스틱 동그랗게 잠그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 풀러지죠. 좀 이렇게 신경 계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회전 간격을 넓게 해주거나 안 풀러지도록 또는 여기다 살짝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인적으로 손으로 딱딱 잠기는 락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착각 열면 이렇게 잘 안 풀러지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요. 모든 나사선, 수도 부품이라든지 나사선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소재를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 탄소봉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십 개나 넣어준 여러 개를 넣어서 이것을 전지 구조로 가져가 주자는 거죠. 이게 탄소봉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두께를 틀리게 해도 되고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입자 구조에서부터 이걸 가지고도 이걸 만드시면 되겠어요. 아연 강판, 아연 부분도 여러 겹,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존의 모든 건전지나 이럴 때 절연 테이프 방식이나 모든 절연 구조를 주갖고 방전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의 영향을 좀 안 받게 되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1차 전지나 2차 전지에다가도 자동차의 응급제 하나만으로 응급제가 보통 흑연인데요. 그것도 겉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또 수백 겹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납축전지도 이렇게 응급양극을 그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또 자동차 1차, 2차 전지 응급양극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면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그래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주거나 입자구조에서부터 흑연, 음극재, 양극재 분말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전기 스파크가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입자구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도 그렇게 돼 있는데 PM 반도체도 같은 금속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런 건전지를 이렇게 흑연 소재라든지 나는 그럼 흑연에다가 산화철 코팅을 좀 할게 그러면 안 되세요. 네. 일단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거나 금속 알갱이 대중소 넣거나 구리 뭐 알루미늄 다 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모터의 종류자 같은 거를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서 쇼트가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 쇼트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이거지 배터리가 된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모터에다 그런 콘덴서식으로 콘덴서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뒤에 절연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걸로 콘덴서 기존의 금속 콘덴서니까 여기 전기를 축적할 수가 있고요. 콘덴서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하나다 그러면 이거를 수십 겹으로 수백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고 MLCC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뭐 어떤 금속을 쓰든지 여기다 산화철 코팅을 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반도체 금속에 그 다음에 어떤 이런데 구리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바 형식으로도 두께를 틀려야 돼요. 그 다음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이나 상관없고요. 전기가 그 안에서 가두어져서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크기를 틀리게 하면 전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선이 되어서 가두어집니다. 이걸 태양전지판으로 사용하거나 금속 MLC 기술에서는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물에다가 이렇게 딱 이런 이런 금속판을 넣어주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하면 더 좋아요. 피복 없이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 바뀌는데 전기를 딱 걸어주면 뭐 전기선을 많이 연결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전기가 이제 물이 이제 소금물이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얇은 구조로 넣어서 전기를 이거는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지판으로도 만들어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확 걸어주면 전기선은 구리선의 대중소, 전기선은 여러 개에서 해주면 거기에 걸어주면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빛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기존의 모든 태양전지도 금속 구조를 약간 두툼하게 하거나 좀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만드는 것 같은 전기를 걸어주면 훨씬 더 이것이 그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는 이런 방식 때문에 되는 건데요. 뭐 지하수 파울일 때 물 한 바가지다 부어주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빛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용하여 태양전지판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속 구조에 있어서 반도체
반도체에 있어서 이게 약간 금속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보다 축적이 되는 카패시터가 되는데요. 금속 카패시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콘덴서 개념. 기존에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약간 두툼하게 해서 전기를 좀 더 축적합니다. 디램 같은데 나노 구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가 소실이 돼서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데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 기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르면 지금까지 해결 못했겠죠. 이걸 가르쳐주면 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어떤 구리 회로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게 전기를 리프레시 하는 것을 좀 줄이면은 반도체 디램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겠죠. 카패시터를 만들거나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여튼 뭐 삼성이든 SK든 그다음에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든 이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 인텔이 됐든 이게 두텁게 만들면 전기 축적에도 리프레시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런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여기서 한쪽에만 전기를 줘요. 한쪽에만 전기를 주고 이렇게 연기를 넣으면은 전기 연결되고 아니면 이렇게 저장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수천만 개 또는 수십억 개, 또 수조 개 이렇게 몇천 적에도 돼요. 가로 세로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세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보면 숫자 무엇이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아니면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갖고 판을 만들어서 이 구리 코일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 구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게 돼요. 냉기나 열이 가두어집니다. 코너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텁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면 전기가 소실되지 않고 전폭되어 나갈 수 있는데요. 뭐 어떤 통신선, 그다음에 광섬유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전기선인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두텁게 해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금속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작은 두께, 중간 두께, 큰 두께 두께를 따라서도 한쪽으로 전기 다이오드 현상, 전기가 흐르거나 냉기나 열이 흐르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이오드로 만드는 것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되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런 것과 결합하셔도 되고 이런 모양을 하셔도 되고 이런 모양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원래 이제 반도체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제 금속으로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이든 어디든 쓰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고무판이라든지 플라스틱판 또는 실, 카본 소재도 그렇고 어떤 금속판에도 기존에 이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다른 소재로도 가능해요. 뼈대를 안에 넣어주고 가루나 입자 구조를 넣어서 제품 만듭니다. 원판이다 그러면 안에 동그랗게 대중소 만들어 갖고 싹 넣고 그다음 고무 액상을 덮어서 파놓으면 탄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다른 데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쓰고 플라스틱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 이제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다른 이중의 것이 들어가거나 금속 안에도 알루미늄 안에 스텐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고요. 겉은 이제 이렇게 구리인데 안에는 이렇게 뼈대가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중의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뭐 합성섬유 실 만들 때도 아라미드 섬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카본 소재도 씁니다. 실 만들 때도 아라미드 같은 거 이렇게 꽈가지고 금속을 넣어주고 그 안에다가 알갱이, 금속 알갱이나 그 어떤 돌가루 같은 걸 넣어서 아라미드 섬유 만들거나 모든 아라미드 섬이나 스판덱스 또는 합성섬유 어떤 이렇게 나일론이나 모든 실 구조에 면실도 돼요.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카본 소재도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스프링 같은 이런 구조에도 이건 칼 만들 때도 쓰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뼈대를 주고 알갱이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금속 액상을 덮어서 칼을 만듭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면도기 같은데도 이게 일자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윗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만든 면도기가 잘 되고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근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금속 고무판
그다음에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 예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리고 고무판 만들 때 겉으로는 한 겹이지만 여러 겹으로 두는 겨. 그러면 탄력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또 천연 고무를 합성 고무로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신발 밑창 같은 데나 이런 깔창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도 적용하거나 이렇게 금속에도 이 기술을 적용.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고 여러 겹으로 들어가시고.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에 이런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간격별로. 아니면 이렇게 가공이 힘들면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스프링이 탄력이 세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스프링에도 부식이 안 되게. 스프링의 그 사이즈가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이즈가 틀린 스프링을 같이 넣어서 스프링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세로 스프링이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화물차의 판 스프링 거기에다가도 뼈대를 넣어서 기존의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넣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코를 넣어서는 판 스프링이 되게 강해져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뭐 타이밍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밑면을 윗면보다 약간 이렇게 더 넓게 만들거나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여기다 약간의 홈을 파서 오징어 빨판이나 이런 빨판식으로 들어가서 착착착 감기가 돌아가게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용 벨트에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다. 그러니까 뭐 모든 어떤 유압 구조에 액상의 종류가 뭐가 됐든 판을 밀어낼 때 그 판에다 홈을 파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이런 골프채 여기다가도 홈을 파주면 장타가 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뭐 동그랗든 네모라든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다가 약간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주면은 또 파워가 세지는데 낚싯줄, 고무줄 이런 데다가도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간격별로 두텁게 밴딩식 아니라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낚싯줄, 뭐 그물, 모든 그물 구조, 양계장 그물도 펜스 같은 데도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밧줄 이런 데도 사용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엘리베이터에 또 이렇게 그 어떤 줄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를 다루는. 그럼 그 엘리베이터 안에가 섬유가 들어가고 거기다 철사를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 예를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코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감아주면 훨씬 더 이렇게 세집니다. 이 기술을 엘리베이터의 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다 감아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자동차든 모든 총알 구조 이런 구조를 주시거나 아니면 포탄 구조에다가 이런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 이런 거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포탄이나 총알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주거나 여러 개 코팅을 주면 항속거리가 늘어가고 파워가 세지는데요.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집니다. 이 앞부분을 살짝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 모개를 뒷부분은 너무 무거우면은 살짝 옆면만 약간 두껍게 만들어준다는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홈을 총알 구조다 못한 거 홈을 좀 파줘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스쳐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볼록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줄을 타고 거기 흘러서 이렇게 탄력 굉장히 파워를 세게 나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탄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앞정 같은 거를 핀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정 같은 걸 좀 더 이렇게 다 동그랗게 생겼죠. 네모나게 만들면 어때? 별표 모양 또는 이렇게 삼각형 그런 형태를 변경시킨 모든 앞정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캐릭터 모양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애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럼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못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못으로 이거를 핀을 좀 두텁게 해서 이것을 곰망치로 딱딱 못으로 이것을 방송에서 꼭 나오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어디서 만들었든 간에
이것도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길게 만들면 될 텐데. 모처럼 만들어서 약간 길게 만들어. 그럼 머리가 좀 큰 거죠, 얘가. 그래서 튼튼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모든 못 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타카핀에도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인데 여기다가 약간 두텁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두텁게 만들면 좀 더 전기가 축적되고 고장이 없어요.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서 분기를 하게 되면은 고장이 최근에도 5개 갈았어요. 이게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규격이 두텁게 만들어주는 금속을 추가하는 모든 행위죠. 동그랗게 하고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원가가 만들면 밴딩식으로 들어가요. 금속을 추가해서 두텁게 만들어주는 제 기술입니다. 이거 약간 동그랗게 일반 전기 구리선처럼 만들어주면 훨씬 더 또 좋아져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추가하면 제 기술입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지금 플러그에 저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두껍고 이거는 얇잖아요. 이걸 좀 두텁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아주 문제가 없어요. 허재가 안 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것다 나서 그리고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서 2개를 여자인데 여기서 나는.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니까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불날 뻔했어요. 오히려 이걸 깨봤더니 빼기도 힘들어요. 깨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두텁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동그랗게 하시거나 이렇게 압력을 좀 세게. 근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넣어도 끝내. 그래서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얇고 여기는 두텁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여기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축적돼서 타는 그것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3,000원 정도 도매가로 받으면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 드는데 말습니다. 그럼 소비자가로 한 6,000원 더 업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 또 두실 건가? 여기다 둘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는 걸 여기다 두셨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다 두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전기를 달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으셔야지.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서 또 변경시켜서 하실 건가? 남의 기술 좀 제발 좀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모든 제품들의 조명이 됐든 스피커 앰프가 됐든 콘덴서를 몇 개를 줘가지고 콘덴서다 배터리다 금속 배터리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만들든가 금속 배터리 개념, 금속 콘덴서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리판에다가 저렴 구조를 가지고 수십장에서 MLCC 기술로 들어가거나 배터리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5개다, 10개다 그러면 거기다가 몇 개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콘센트가 콘덴서입니다. 배터리도 되고 파워뱅크도 되고요. 모든 게 다 돼. 1차전, 2차전이 다 돼. 개념 자체를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1개에서 갖다 쓸,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5개. 여기 전기 창고를 다 틀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콘덴서 이런 부분들에 파워 앰프, 스피커에다가 장착을 한다든지 스피커 파워 앰프에다 장착을 한 조명 같은 데 해가지고 전기를 틀리게 해준다든지 모든 기판 구조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도 그렇고요. 1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비행차가 됐든 선박에서는 전기를 갖다 쓰는 데서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몇 개씩 갖다 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조명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기판 구조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뭐 어디서 쓰시든 간에 여기다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쓴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